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2만여 명 줄어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역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됐지만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역조치 전면 해제는 현명하지 못하다면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전 연장 신청 시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전을 연장하려면 수명 만료 최대 5년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 10년 전까지로 앞당기게 해서 이후 심의 절차로 인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월드 IT쇼가 개막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열린 대규모 전시회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부스와 관람객이 모여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00배 위력을 지닌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시험 발사는 통상적인 일이라며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다시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만 867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6만 명 가까이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9만 836명으로 수도권 46.8%, 비수도권이 53.2%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8명 늘어서 현재 846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47명으로 누적 2만 1,667명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 환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57만 4,083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4만 9,750명입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3%포인트 떨어진 40.7%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39%,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44.5%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새 변이 출현과 면역력 감소로 가을 재유행을 전망했습니다. 최대 100만 명 넘는 확진에 누적 사망자도 2천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환자 감소세에도 정부는 가을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가을 무렵에는 새로운 유행 또는 환자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측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변이가 우세화된 이후 10주에서 14주 유지되는 패턴을 고려하면 지난달 말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를 대체할 새 변이가 올해 하반기 유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역 회피력이나 전파력은 기존 변이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는데 면역 회피 수준이 50%에 달한다면 100만 명 넘는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1월에서 내년 초 재유행을 전망한 다른 전문가도 면역 정도를 변수로 꼽았습니다. 가을 유행 전 4차 접종 여부와 접종자 수, 연령대를 달리해 피해 규모를 예측했는데 누적 사망자가 최대 2,7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면역도가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세포 면역이 있기 때문에 라게브리오라든지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같은 치료약을 초기에 잘 사용한다면은 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에 대응 가능한 범코로나 백신이 재유행 전에 개발된다면 이 백신을 도입해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 데 이어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다음 달 초 결정하겠다고 하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명하지 못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의를 거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정부 방역 지침 해제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며 마스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서 더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많다는 그 점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친상으로 빈소를 지키면서도 코로나가 없는 듯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5월 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건 성급한 접근으로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해방은 안 된다, 또 신신당부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입니다.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 거리두기 지침 대부분을 완화한 데 이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견제구를 날린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YTN에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10만 명을 넘는데 임기 말 정부가 방역 지침을 전면 해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토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방역 당국 역시 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을 5월 초로 일주일 정도 늦췄습니다. 다만 5월 첫 주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주로 중대본이 중요 방역 지침을 발표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후의 보루,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은 그래서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미국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기준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4만 1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3월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다만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4% 줄어든 14,790명, 사망자는 32% 감소한 410명으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자 증가는 전염성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는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가팔라 수도인 워싱턴 DC와 미시간, 뉴햄프셔주에서는 이번 달 초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도시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상하이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번 달에 상하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건위는 또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기저질 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집계 결과 상하이의 19일 신규 감염자 수는 무증상을 포함해 18,900여 명으로 지난 6일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2025년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발사체인 아르테미스 1호가 최종 점검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발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1호. 올여름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로 떠나기 위해 최종 리허설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1호는 최종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발사대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액체 수소 등 로켓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2단 로켓의 헬륨 역류 방지 밸브에 문제가 생겼고 이후 1단 로켓에만 연료를 채우려고 했지만 이번엔 수소 누출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테미스 1호는 다음 주 조립동으로 옮겨져 부품 교체 등 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계획했던 6월 6일에서 16일 발사가 어려워졌다며 이후 로켓이 달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시기는 6월 29일에서 7월 9일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 think the earlier June window is challenged at this point. Mike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later windows if you want, but we're really taking this a step at a time.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애초 지난해 발사를 목표로 삼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뒤로 늦춰진 데 이어 이번엔 기술적 문제로 또 밀린 상황입니다. 50여 년 만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인 아르테미스 3호의 발사 일정도 이미 1년 연기된 상황입니다. 당초 2028년이던 발사 일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으로 앞당겼지만 협력 민간업체 블루오리진과의 소송으로 제때를 맞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아르테미스 사업이 늦게나마 재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월드 IT쇼가 개막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열린 대규모 전시회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부스와 관람객이 모여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놀이기구처럼 생긴 4D 메타버스. 360도로 회전하는 시뮬레이터에 앉아 VR 기기를 쓰면 차세대 교통수단인 에어택시에 탑승한 듯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VR 고글을 쓰면 가수의 공연을 바로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서트의 관객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와 집중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메타버스 학원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지금 메타버스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초고화질 구현 기술을 통해 화가의 붓터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수행하는 AI 반도체가 국내 최초로 개발돼 전시됐습니다.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 인공지능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라이더 센서 기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라이다르 센서를 활용을 해서 방향이라든지 사전에 가까이 다가오는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IT쇼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엔 아예 열리지도 못했고 지난해 300여 개사가 900여 개 부스에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열린 올해는 360개 업체가 1,200여 개 부스에 참여하며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제가 구경 온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일단 재밌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 체험하고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지면서 전시회 등 대형 행사에서 예전의 활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전 연장 신청 시기를 수명 만료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어제 열린 브리핑에서 원전 연장 신청 시기를 수명 만료 5년에서 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연정 신청이 만료일로부터 임박해 이루어질 경우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원전 정지가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 연장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기존 10기에서 18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식회사 홈페리코리아의 소파베드 1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연간 방사선 픽폭설량 초과를 확인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리빙힙 틸트 접이식 소파베드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012개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돼 판매됐습니다. 원안위 평가 결과 해당 제품에서 연간 방사선 피폭설량이 2.19mS가 검출됐는데 이는 생활 방사선법상 가공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인 1mS를 초과하는 양입니다. 원안위는 결함 제품과 유사한 2개 제품에 대해서 수거를 권고했으며 주식회사 홈페리코리아는 수입 판매된 모든 소파베드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조경보 속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까지 초속 25m가 넘는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고된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가 산 위로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민가 인근에서 시작한 불씨가 강풍에 산으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무척 건조한 상황에서 21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순간풍속도 초속 10m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또 전국에 대형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봄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우선 건조 경보구역이 늘어나는 등 바짝 메마른 날씨가 원인입니다. 여기에 산불이 100헥타르 이상의 피해로 커지는 강풍이 겹쳤습니다. 바로 양간지풍인데 산간 지역에는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예고됐습니다.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강원 영동과 산지를 중심으로 시속 55km 이상 강한 돌풍이 불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당국은 전국의 산불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사르맛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외신들은 모스크바 시각으로 20일 오후 3시쯤 아르한겔스크주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사르맛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TV 연설을 통해서 사르맛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축하한다며 이번 발사 성공이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르맛이 장착된 핵탄두의 위력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00배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ICBM 발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브리핑에서 그런 시험 발사는 통상적인 일로 놀랄 일도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의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침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이 곧 함락될 것이라며 구조를 요청하는 현장 지휘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마리우폴의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적 통로도 개설될 예정이지만 양측 간의 협상을 둘러싼 기싸움도 여전해서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최후의 항전이 펼쳐지고 있는 아조스탈 제철소. 조여오는 러시아군의 공세에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도 사실상 힘을 다해가고 있다는 현장의 애타는 절규가 나왔습니다. Це може бути нашим останнім зверненням. В нас, можливо, залишились лічні дні або години. 다친 병사 500여 명을 비롯해 1,000명 안팎의 민간인도 함께 대피해 있다며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측과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 설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А також в бік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і повинен констатувати трагедію, що ми не знаємо судьбу цих тисяч мирних людей.
마리우폴에서는 이미 최소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 여전히 10만여 명의 민간인이 남아있어서 러시아의 공세가 확대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측의 협상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자국의 요구를 담은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각각 회담을 열자고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러시아군이 다음 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까지 우크라이나 침공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돈바스 공격을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공격할 경우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병력을 뺀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Среди них уничтожено 31 пункт управления, 6 складов горюче-смазо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910 опорных пунктов и районов сосредоточения живой силы противника.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군이 돈바스 공격을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만큼 보급이나 지휘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북부에서 철수한 부대를 재편성하는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공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군이 공격을 서두르는 건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전쟁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도 러시아군의 이 같은 성급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병력 규모도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화력 면에서는 러시아가 현재 월등히 우세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서방 측으로부터 무기를 빨리 지원받아서 배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Зокрема, систем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артилерійських систем і снарядів до них, бронетехніки та інших речей, про які усі на Заході прекрасно знають. Чим швидше Україна отримає цю допомогу, тим більше життів ми зможемо врятувати в Україні. 서방 측은 돈바스 전투가 본격화됨에 따라 무기 지원과 사용법 전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0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서 최근 지정학적 상황과 치솟는 물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래 성장 전망에 먹구름을 들이운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조사 기간에 미국의 경제는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연준은 평가했습니다. 베이지북은 지난번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며 기업들은 계속해서 원가 상승을 빠르게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4월을 맞아 산은 푸르른 녹음과 화사한 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봄의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무서운 산불 수직도 잦아서 안타까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산사태 연구과 권춘근 박사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산불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